자, 그러면 이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이걸 보는데, 자, 신청정보라는 것은 등기소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전제가 사처작치의 원칙에 따라서 개인계나 어떤 법률행위나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전형적인 예를 한번 든다 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개인 간에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누가 강요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사적자치 원칙이 지배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에 따라서, 자,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민법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등기하려면 당연히 등기소에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신청한다. 이제 등기를 신청한다. 이걸 등기 신청권. 이거 신청해야 된다. 당사자 간엔 등기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했다? 등기 청구권. 이렇게 있었죠. 이런 개념들 잘 들어야 돼요.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뭐야? 개인, 사인이 다른 개인, 사인에 대해서 등기 신청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청구권. 또 사인이, 개인들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서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뭐라고 한다? 신청권. 이건 등기 신청권, 등기 청구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 간의 권리니까 사권, 이거는 국가기관에 대한 거니까 공권이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등기 청구권은 누구를 상대로 행사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예? 그 비가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 쓰니까 비지. 우린 용어를 써야 돼. 이 비를 우리가 그렇지. 매수인이 아니고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를 샀어. 난 매수인이야. 민법상. 상대방 매도인이야. 근데 매수인은 반대급부인 대금을,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도인에게 뭐라고 요구해? 등기에 필요한 수를 달라고 요구하죠. 이건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안 주면 난 잔금 안 주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등기 신청 협력을 요구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지. 이 사람을 부동산 등기법상 뭐라고 했다? 등기 권리자. 상대방은 등기 의무자. 이렇게 행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어떻게 행사할 수 있다 했어요? 거꾸로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청을 행사할 수도 있다 했지. 요건 아주 극히 예외적인 거라겠죠? 매수인이 특수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 생각납니까? 특수한 사람. 그렇죠. 이런 게 생각나야지. 그 말들이 연결되는 거야.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강부자. 아무런 여러분들 특정인 거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강부자예요. 그래서 요런 경우는 사놓고 사놓고 등기 안 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지나니까 요 사람은 세금이나 공조, 공과 자기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해서 빨리 좀 등기를 가져가라 라고 요구해.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인수 청구권. 이 등기 인수 청구권도 등기 청구권의 일종인데 거꾸로 누가?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이렇게 행사해서 등기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할 때 이 등기소에 대해서는 가서 아침부터 일찍 가가지고 문 열자마자 저녁 때까지 내가 이 부동산 등기를 하러 온 경위를 아나운서처럼 떠들어댄다 한들 등기관이 받아준다 해서 안 받는다 해서 등기관은 눈 하나 깜짝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벙어리야. 아무 말도 못해. 근데 신청서란 종이에다가 양식을 채워서 갖다 그냥 집어 던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아무 말 없이 받아서 등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때는 구두 신청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양식에 맞춰서 신청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낼 때 신청서라고 했던 건데 이게 신청정보라는 얘기를 이렇게 신청정보. 자, 등기 신청정보를 내는데 요거만 내가지고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등기관은 신청하면 이걸 받아서 심사해서 하자가 없다면 등기해 줘야 되는데 이때 등기관 자기 책임하에 등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쪽지 한 장 갖다 주고 이거 보고 등기해달라. 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세요. 다 써가지고 갖다 줬어. 등기관이. 그래 해줄게. 이럴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때 내용을 다 확인해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요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제일 중시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일 중시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 그렇지. 의무자의 진정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 등기관이란 자기 책임하에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독립 관청이야. 그러니까 내가 등기해줬어. 그럼 나중에 그 결과에 누가 책임져야 돼?
누가? 등기관이 책임지는 자기가 잘못해서 지가 다 물어줘야 돼. 그러고 이쪽으로 오세요. 본인 자리 이거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난번에도 안 나오셨더니만 뭘 있다 오죠. 한 번에 엄청나게 나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 후회해. 저를 보기 싫어도 보야 돼. 저 인간 보기 싫어도 안 보면 시험장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보야 돼요. 그래서 신청정 물을 때 이 등기관은 독립관청이라는 거예요. 독립관청. 이런 말 씁니다. 독립관청이다. 그래서 등기 사무에 관해서는 절대적이야, 이 사람. 등기관 해주면 끝나고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야, 현실적으로. 등기관 자기 책임하에 등기해준다니까? 대통령이 해주지 마 해도 지가 해주면 끝나는 거고. 전혀 간섭 안 받아요, 등기관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어, 독립관청이라는 거. 근데 대신 결과에 대한 본인이 책임져야 돼. 잘못해서 손해배상 끼쳤다. 1차적으로 자신이 배상해야 돼. 안 되면 국가배상도 들어가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신중하지. 이 등이 해줘서 나중에 문제일 것 같으면 안 해. 손 안 대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등기관이 제대로 올바르게 등기해주면 좋은데 나중에 신청하는 이 등기가 실체관계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불러다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어. 당사자가 제공한 서류만 가지고 판단해줘야 돼. 그럼 얘들이 제공한 서류 중에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기관, 내가 등기관이다 생각하고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뭐가 중요하냐? 등기관 입장에선 권리자는 별로 중요성이 없다 했지. 얘는 불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자, 오늘 강의 끝났더니 이 빌딩 여러분 앞에 등기해줬어.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강의 끝나고 이 건물을 여러분 앞에 등기해줬을 때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없어. 아무도. 등기 끝나면 자기한테 부동산 명의가 넘어오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잖아. 이 사람 거의 불만이 없다는 거야. 근데 누가 불만이 생기느냐? 여기 등기하면 권리를 뺏길 사람. 부동산 물건이 없어져.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고 자기 권리가 없어질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부르려다 물어볼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의무자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게 요약집 이거 엄청나게 나갔어. 중요한 거 많이 나갔습니다.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목차 앞에 1, 2, 3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요 1, 2, 3 이 부분이 중요한 거. 목차 앞에 맨 앞에 이제 보면 있어요 없어요? 목차 들어가기 앞서 맨 앞에 보세요. 근데 거기 화살표가 이게 여러분들 보니까 인쇄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이렇게 흐리게 나와서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그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원적 공시 방법 설명했지 맨 앞에. 그래서 그 3페이지 가보면 뭐가 나와? 거기에 진정성 보장 수단이 가지고 나왔죠. 그렇죠? 뭐라고 나왔어? 맨 밑에 등기 진정성 보장이란 의무자의 진위를 말한다. 그래서 공동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인 증명 정보라는 것은 각종 계약서 같은 걸 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약 이행됐다면 집문서, 땅문서 내야 되는 거야. 이게 등기필 정보예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의무자, 이 사람 인감증명 꼭 가져라는 게 인감증명. 중요한 등기.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어가지고 낼 수는 없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직접 불러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게 딱 제출됐다면 등기관은 의무자 진위에 따라 이거 등기하고 있구나라고 추정해버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알고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뭐라는 걸 이해하는 거야. 이런 걸 이해 못하면 중구난방에 도대체 등기는 왜 이렇게 어렵냐? 도대체 포인트가 뭐냐? 사람이 얻어맞으려면 어디서 공격이 들어온지 알아야 대응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 동사나 예측도 못하게 튀어나오면 여러분 대응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문제 풀 때 지금 포인트가 뭔지 모르고 있어. 그럼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이게 뭘 물어보는지 모른다는 거야. 한글은 알고 있는데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신청 정보를 내고 여기 신청 정보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첨부 정보, 첨부 서면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는데 최근 기출문제 중에 간단한 게 자, 신청 정보가 아닌 것은 뭐냐 물어가지고 첨부 정보를 하나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정보라는 건 신청서에 쓰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신청 정보 뭐냐? 여러분들 요약집 뒤에 한번 참고자를 봅니다. 어디쯤 보면 되느냐면 뒤에 가면 154페이지 정도 펴보세요.
거기 하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양식이 하나 있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요약집 154페이지. 이게 신청서, 이게 신청정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걸 내야 돼. 가서 이걸 집어 던지면 돼. 등기부한테 딱 던져주면 얘가 받아가지고 등기해줘. 벙어리가 던졌어. 등기해준다 했지. 아나운서 가서 이렇게 이거 안 내고 하루를 떠들어. 등기 안 해줍니다. 자, 이런 신청정 거기에 보면 쓰는 게 있어. 부동산 표시 1번, 2번에 등기 원인과 날짜, 3번에 등기 목적, 이전할 지분, 5번에 의무자 권리자 표시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각종 세금 산출한 내역이 나와 있고, 한 11번쯤 가면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이건 공동 신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신청한 날짜, 그 다음에 신청인이 누군가, 또 등기소가 어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이 쓰여 있는 거야. 이런 걸 써서 갖다 줘야 등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표시가 빠졌다. 도대체 등기해달라는데 부동산을 안 썼어. 해줄까요?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신청인이 빠졌어. 해줄까요? 아니지. 누구한테 해달라는 거 도대체. 등기소를 빠뜨렸어. 도대체 어느 등기소에 낸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내용 중에 반드시 써야 될 게 있고 약정일 때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청정보를 내는데 신청정보 중에서는 첫째, 자, 문제되는 게 등기는 어떻게 한다 했지? 한 건당 신청정보 몇 개? 하나의 신청정보. 1건 1신청주의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러 건을 하나로 신청할 수 있고 이걸 뭐라고 했어? 일괄 신청. 지금 거기 예시를 든 건 일괄 신청한 거예요. 여기에. 왜? 두 건의 등기를 한 장을 썼어. 뭘 보니까? 지금 부동산 두 개에 한 개예요. 154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 눈을 보셔야 돼. 154페이지 보니까 자, 보세요. 1번 부동산 표시에 보면 거기 1년 번호가 있지. 1, 2 이렇게 1년 번호 있어 없어? 두 개의 부동산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땅 위에 여기 2층짜리 집이 있네. 그러면 이거를 만약 지금 거기 매도인이 이태백이니까 이대백이 팔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팔았다면 땅만 팔았어요? 건물도 팔았어요? 건물도 팔았으니까 지금 두 건을 등기하는 거야. 1번 토지 위치상 건물 내역이 나와 있지. 그러니까 등기를 몇 건 하는 거야? 두 건 하지. 그 두 건을 한 장을 써냈지? 근데 이걸 뭐라고 한다? 일괄 신청. 물론 관할과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당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일괄 신청 요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1번 토지 내역이 나와 있고 2번 위치상 건물의 내역이 다 나와 있잖아. 매매를 했으니까 부동산거래 신고를 했어. 그래서 거래 신고 1년 번호와 실거래 가격이 얼마인가 써준 거예요. 여기다. 등기부 다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날짜는 그 계약 일자를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며 그 다음에 신청인은 의무자 권리자 표시가 나와 있죠. 그 사람이 인적사항, 등록번호, 주소가 다 표시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필요적 정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되는 게 요것과 신청 정보에 대해서는 여기서 신청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 뭐라고 한다? 필요적 정보. 그냥 당사자가 약정이 있을 때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임의적 정보. 그럼 필요적 정보는 만약 이걸 빠뜨리면 흠결,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걸 뭐라 한다? 각하. 임의적 정보는 당사자가 약정이 있으면 등기하게 되고 등기하면 뭐가 된다?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 대항력. 당사 이외의 제3자한테 주장할 수 힘이 생겨버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적이냐? 지금 방금 봤지. 부동산 표시가 빠지면 등기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당사자 신청인이 빠졌어? 등기할 수 없어. 관할 등기소가 빠져서 안 돼. 이것은 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 첫째 부동산 표시, 두 번째 신청인에 관한 사항, 자연이냐 법인이냐 비범사냐 또는 대리 신청하느냐, 또 여기 등기 원인, 그 다음에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그 다음 뭐예요? 이건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요게 하나 등장하지. 관할 등기소 표시, 요 등기 표시. 그리고 등기 신청하려면 각종 세금을 내야 되겠죠. 수수료 내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은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암겹게 보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 부동산에 관한 부분 들어가야 되겠다. 신청인에 관한 부분 들어갔다. 뭐 때문에 등기 원인이 나와야 되겠다. 등기 목적이 뭐냐? 이전이냐 설정이냐.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 어디냐? 세금은 얼마냐?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암기할 필요가 있나? 이걸 써가지고 외운다고 되겠어요? 딱 머릿속에 입력하고 여기에 좀 부동산에 관한 거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신청에 관한 거 반드시 들어갔다. 원인 목적 반드시 들어간다. 등기소 표시 반드시 들어간다. 이런 거 뭐 암기할 게 뭐 있어. 그냥 이렇게 딱 생각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억지로 암기 능력 없습니다. 요새는 뭐 도로서 뭐 까먹어.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해도 문제 다 풀린다니까? 굳이 이걸 이거 암기하려고 어떻게 암기웠어? 한두 개 외울 게 있어야지 도대체.
한 몇 개만 외우고 시험 보라면 할 텐데 각 과목별로 웬 과목이 그렇게 많아? 공부할 내용은 처음에 얼마 안 들여줬더니 왜 이렇게 많아? 또 이렇게 되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령껏 이 공인중개 시험은 암기력이 없어도 합격은 해요.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출문제를 잘 보라고 한 이유가 6월 말까지 보다 보면 문제 유형 틀이 나온다니까. 그럼 그런 정도에서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60점은 나옵니다. 합격 60점이죠? 예? 평균 80점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나가라. 자, 그래서 필요적인 게 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임의적 이렇게 나눴는데 시험에서 나올 때 이 임의적 정보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요약집은 어딜 보냐면 33페이지에 보면 신청 정보의 내용에서 필요적 내용 흠결시 각하하는 것이다. 첫째, 부동산 표시, 그다음 신청의 완상,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 날짜, 기타 공동신청에서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든가 이런 거 등등 몇 개 더 있어요. 이런 것들이란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생각하면 돼.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34페이지 보면 임의적 내용에서 여기 있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자, 당사 약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인데 민법상 공유물은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지 아니할 걸 약정할 수 있지? 그럼 공유물 불분할 특약을 맺었다면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등기하면 뭐가 된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환매 특약에서 환매 기간도 부동산의 경우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약정할 수 있다겠죠? 이것도 임의적 사항이에요. 각종 특별법에 의한 특약, 즉 특약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에요. 법률에서 허용된 것만 됩니다. 그래서 각종 특별법에 따른 어떤 금지사항 같은 게 있다면 이런 것도 약정이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매 금지 뭐 이런 거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건 안 돼요. 법적 허용된 게 아니에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등기사항 자체가 아닙니다. 그다음 거기 4번에 각종 등기별로 임의적 정보가 있는데 요 4번의 각종 등기에 관련된 부분은 거기다 페이지를 써놓으세요. 요약집 뒤에 실어놓은 걸 좀 참고로 보여야 돼요. 어디냐? 수시로 참고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때쯤 돼서 이게 암기돼야 돼. 이게 어디냐면 뒤에 149페이지 펴보세요. 요약집은 페이지 149페이지에 있는 각종 등기별로 신청 정보에 써야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거기 필요적이라고 쓴 부분 있죠? 필요적. 요 부분을 별표, 요걸 주로 암기한다 생각하시면 돼. 요걸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임의적이다. 필요는 빼놓고 다 나머지 임의적이다. 이렇게. 그 중에서 여러분 주의할 게, 소유권 보존 등의 신청 근거 주항을 쓰되 원인과 날짜는 안 쓴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환매는 매매 대금과 비용을 쓰되 기간은 임의적이다. 지상권에서는 목적과 범위, 지역권에서는 목적, 범위, 요역지, 승역지 표시. 즉 승역지에는 요역지를 써야 되고 요역지에는 승역지 거꾸로 교차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는 전세금과 범위, 저당권에서는 채권액과 채무자 표시 정도는 알아둬야 돼. 두 가지.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서는 근저당이란 뜻, 취지,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채무자. 이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 임차권은 차임. 지금 얘기한 거 있죠? 요것만 알아도 문제는 다 여기서 나와요. 지금 얘기한 거.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게 임의적 정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의적 정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임의적 정보 봤고요. 거기에 기타 사항 중에서 이제 간인이나 정정이나 이런 개념 정도는 알아두는 겁니다. 간인? 페이지가 2개 이상일 때 중간에 찍는 거예요. 이건 각 당사자가 2명 이상이면 1인만 간인해도 가능하다. 이 신청정보 간인 문제를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정정인, 글자를 고칠 때는 항상 전원날이에요. 이건 전원날이에요. 이것은 각 당사자 중 한 사람만 해도 된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동시신청, 일괄신청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34페이지에 요약집 34페이지. 이건 특별히 일괄 신청에 대해서 요건은 안 되는데도 특별 규정이 있어서 일괄 신청하는 건데, 첫째 공동담보, 공담.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 관련돼서 일괄적으로 말소 촉탁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담보,
거기서 보면 공동담보 1번 지문이 처음에 나오자마자 규칙에서 들어가자마자 출제했던 거예요. 같은 채권인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데도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장으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일괄 신청 요건이 안 되지만 특별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담보. 알았죠? 자, 오늘 나온 프린트를 보세요. 다 기출 지문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 1번 같은 채권이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을 신청한 경우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맞아, 틀려? 그럼 틀렸잖아. 이거 있다라고 했잖아. 여기. 조문 그대로 낸 거예요, 기출지문. 그 다음 2번 보세요. 신청 정보 중 임의적 정보는 당사자가 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로 공유물 불분할 약정이나 환매기간, 지상권 존속기간, 존속입니다. 어떻게 나오나? 존속기간, 존속기간 약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맞아요? 네, 이건 맞는 거죠. 이게 1번 제가 답이 틀렸는데 답이 뒤에 O를 쓰니까 이거 고치세요. 여기 X. 뒤에다가 체크해준 거 보니까 X. 답을 실어주지 않으려다 혹시 모를까봐 실어줬는데 보니까 체크 못하고. 됐죠? 예. 네.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기출문제를 보세요. 가운데쯤 2페이지에 보면 기출문제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죠? 예. 네. 거기 보시면 1번 봅니다. 자, 25회 때 나오는 거 보세요. 각종 권리 설정 등이랄 때 필요적 기록사항. 이게 바로 신청 정보 중에 이걸 물어봤어. 아까 뒤에 도표에서 한번 제가 얘기한 거 있죠? 자주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보아두란 거. 이런 걸 알아야 문제 해결해. 그럼 지상권에서보다 목적과 범위. 지류는 안 들어봤지? 그럼 약정이 있을 때는 임의적이야. 지류 때문에 틀린 거야. 그 다음, 지역권에선 승역지에는 목적과 범위, 요역지 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역지에는 거꾸로 승역지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겁니다. 디귿 전세권에서는 목적이 없고 전세금과 범위가 들어가. 전세금과 범위 이게 필요적이에요. 임차권에서는 뭐가 들어간다? 차임이라고. 차임. 존속기간은 안 들어가. 임의적이에요. 차임. 저당권에서 뭐가 들어가? 채권의 거 채무자 표시가 들어가야 되지. 변제긴 임의적이에요. 이렇게 아닌 걸 하나씩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몇 개예요, 이게? 2개죠. 니은과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런 관점에서 물어보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문제 해결한다는 얘기. 아셨죠? 자, 그 다음, 요 신청 정보를 봤으면, 요게 쓴 내용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증명을 해. 이건 증명. 신청 정보에 쓴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뭘 증명하냐? 예를 들어 아까 뒤에 봤듯이 신청 정보에 부동산 표시가 들어갔죠. 그럼 부동산 표시가 맞는지를 증명하려면 뭘 내야 돼? 부동산 표시가 맞는지를 증명 뭘 내야 돼? 예? 뭐? 뭘 냅니까? 부동산이 맞는지를 알려면 뭘 내야 돼? 사실관계 기준이 어디라고 해줬어? 기준이 대장이라고 했잖아. 그럼 토지라면 뭘 내야 돼? 토지대장 등본 내야 되고, 건물이라면 건축대장 등본 들어가. 여기 쓴 내용 신청 정보 다 증명해야 돼. 예를 들어서 다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이해 못하면 지금 개념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아까 154페이지 요약지 154페이지 보면 거기 신청정보 양식이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련된 겁니다. 거기서 보면 1번에 부동산 표시지. 그럼 이 부동산 표시를 썼어. 그럼 이걸 맞는지 증명을 해야 돼. 그럼 뭘 첨부해야 돼요? 여기다 첨부를. 토지대장과 건축대장 들어가야 될 거야. 토지건물 2개 있으니까. 알았어요? 그럼 2번에 보세요. 등기 원인과 날짜가 1월 2일 날 매매라겠지. 이걸 증명을 해야 돼. 그럼 뭘 해야 돼? 매매 계약서 가져가야 돼. 거래 신고 필증 첨부해야 돼, 여기. 알았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쭉 내가서 그 5번에 의무자, 권리자 표시가 있지? 얘들 거 맞는 증명하려면 뭘 해야 돼? 주민등본을 내야 돼. 인적사항 증명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쭉 와서 세금에 다 된 거고, 거기 11번 가보세요. 11번쯤 보세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이거 입력해야 됩니다. 이게 집문서, 땅문서 내용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 다 갖다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안 넣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뭐 신청인이 누구다 했고, 이걸 막 법무사가 한 다음 대리인, 우임장 표시, 우임장 갖다 다 제공해야 되고. 이거 다 증명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서를.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첨부정.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또,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의무자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낸다? 인감증명 중에 매도용 인감. 즉 의무자가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얘가 직접 써줘야 돼. 그래서 발급해줘야 됩니다. 그래 이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누가 써준다? 발급 신청한 A가 직접 써줘야 돼. 자필로. 그래야만 발급돼. 남이 써도 안 돼요. 딴 사람이 발급 받지도 못해. 이렇게 하게 해줘야만 이걸 등기관이 믿어. 아, 진위에 따라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믿어. 그렇지 않으면 믿질 않아요. 이게 빠지면 등기 안 해줘. 필요 서류가 빠졌기 때문에 등기 안 해줍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록 형식적 심사를 하지만 진정한 등기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해온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첨부정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선 시험에 나오는 거 몇 가지 한번 대표적인 걸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걸 증명해서 이게 들어갔다는 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어떤 게 신청정보, 어떤 게 첨부정보인가 이걸 구별해야 돼.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다음 중 신청정보 내용이 아닌 거 해가지고 뭐 부동산 표시, 뭐 토지 지번이나 토지에 대한 지목이나 이런 건 여기 들어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등기 원인과 날짜, 신청이나 관한 사항 다 들어갔지? 그럼 토지 대장 뭐야? 이건 첨부정보지. 신청정보가 아니고 첨부정보지. 신청정보가 아닌 걸 물어봤을 때 첨부정보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게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문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첨부정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등기 원인증명정보. 등기 원인증명정보. 원인증명정보 뭐야? 각종 계약서라겠지? 그래서 이 원인증명정보 관련해서 출제했던 것은 뭐냐? 거민제도예요. 거민. 이 거민제도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다. 언제 거민을 받는다고 했어? 언제? 여기 있잖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거민을 받아 제출하라. 라고 했잖아. 조건이 등기 원인이 뭐라고? 이거 등기 원인이 계약이어야 돼. 등기 원인이.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 계약이 아니면 즉 경매나 수용이나 상속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소유권 이전이라는 등기 목적이 있더라도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더라도 계약이 아니면 비록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계약일지라도 소유권 이전이 아니면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땐 시장군수청장으로부터 계약서에 거민을 받아 내라라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문제는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조건이 딱 맞는데도 불구하고 거민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했지? 여기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이런 거 안 내고. 뭐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 간의 이 내용을 이미 국가가 파악했다? 이게 뭐야? 첫째,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자기들이 당사자야. 그럼 계약 내용 알아요 몰라요? 알지. 이게 거민 받을 필요 없는 거. 지들이 다 아는데. 세금 빼먹을 이유가 없잖아. 그 다음 두 번째는 거민 받은 거로 보는 거 대체증서란 뭐예요?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쓴 거지. 그 거민을 의제 받은 걸 보는 거에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 가지 기억하라 했지? 첫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두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거래 신고를 했다. 신고필증, 거래 신고필증. 여기 이제 부동산 거래, 주택 거래 신고 지역이라면 두 가지 다. 근데 지금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부분의 계약이 뭐야? 매매 계약이에요, 매매. 여러분들 매매로 인해서 이전하지 그럼 증여로 이전해 줄게. 부동산을 열어놨더니 사람들 와서 증여로 이전하라 계약하러 왔습니다. 이런 사람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증여로인데 부동산에 와서 계약하러 오겠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부부간에 주거나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그걸 부동산에 와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계약은 뭐야 이게? 요거는 매매지. 근데 소유권 이전할 때 매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증여도 있고 교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로 가면 전부 다 어디로 간다? 매매로 가면 거래 신고 제도가 있어. 거래 신고. 여러분 공인중개법 배웠죠?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반드시 거래 신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하면 이건 거민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다고 했잖아요. 즉 이건 초등학교야. 이건 대학교 졸업이야. 대학 졸업한 사람은 초등학교 나왔어 안 나왔어?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졸업 인증이 안 돼 대학을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는 거야. 여기 대학 졸업증 이게 다 포함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게. 그럼 대학 졸업증 냈으면 초등학교 졸업증 있어야만 인정해 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어. 이거 내면 끝난 거야. 다 포함됐다는 얘기야 이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검인 받은 거로 본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근데 매매만 있는 게 아니라 했잖아. 증여로 이전을 안 보여야 돼? 이건 거래대상, 신고대상 아니니까 뭘 받아야 돼? 검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고, 다만 일방 당사자가 협력을 하지 않아서 이행 판결, 우리가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하려고 그래. 그럼 판결을 받았으면 검인 받는다고 해서 안 받는다고 해서? 판결, 검인 받는다고 해서 안 받는다고 했어요. 또 헷갈리고 있네. 검인은 왜 받나? 취지를 봐. 검인은 탈세나 투기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 간의 거래를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검인 받아버리면 이건 세무서에 다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빼먹을 수 없어, 세금을. 알았어요? 탈세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행정처에서 확인하기 위한 거야, 개인 간의 거래를. 쉽게 얘기하면. 근데 판결은 왜 받는 거야? 왜 받는 거야? 이 무슨 판결이 이게 무슨 판결? 무슨 판결이야? 이행 판결. 왜 받았어? 아니, 샀는데 매도인 서류 안 주는 거야. 분쟁이 생겼지? 즉, 등기 협력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판결 받았어? 시장한테 받았어요? 법원에 가서, 법원, 사법법원. 그러면 이건 취지가 다른 거야. 공동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협력이 안 돼서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아 등기신청 의사를 결정받은 거예요. 판결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취지가 달라요. 이거는 탈세 등을 막기 위하고, 이거는 상대방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판결받았다고 해서 시장이 판결받은 거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시장들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 개인들이 판결 받았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시장이? 그러니까 계약을 원을 이전 등기할 때는 판결 받았을지라도 판결서 자체 뭐해야 된다? 검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골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나온다는 거 여기서 이 정도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프린트물 나눠준 거 보세요. 우선 요약집은 34페이지에 거기 보면 2번 원인증명정보다 해서 권리변동 원인 법률행위 법률 사실 증명 정보인데 밑에 나와서 검인제도 그거 별표하시고, 자 3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언제 검인을 받느냐? 검인 대상 나왔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을 받는 것이다. 그 밑에 제가 삼각형 표시 놨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인증명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거, 이게 뭐야? 재판상 화해조서, 청구 일락조서, 조정조서 같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 이 내용이 각종 조선 그 내용이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내용이면 이행 판결을 같이 보는 것이고, 법률관계 형성을 내용으로 했으면 형성 판결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행을 명하는 각종 조서가 있다면 이건 확정 판결 똑같다. 그때는 판결서나 그 조서에 뭘 받으라? 검을 직접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거. 자주 여러분들 물어보면 판결 땐 검인 안 받아요.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디서 스스로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창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약간 얼마든지 창조해. 소설을 써도 엄청나게 잘 쓸 겁니다. 우리 픽션이라든가 그런 건 우리 창조력이 뛰어나야 돼. 하고 이렇게. 근데 시험은 창조력을 보는 게 아니고 아는 팩트를 가지고 보야 돼. 그걸 가지고 정확히 인식해서. 자, 단골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거 조심하시고. 자, 그럼 오늘 프린트를 봅니다. 다시 1페이지 넘어갑니다. 앞에. 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경우 검인을 받아야 하므로 원인증명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의 경우에는 검인 대상이 아니다. 맞았어, 틀렸어? 예? 금방 틀렸잖아. 판결 땐 판결서 자체 검인을 받으라니까. 계약을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속성이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게 다 기출 지문들이라고 얘기 중에, 이거는 다 기출 문제 지문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 4번 봅니다. 자, 이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약집에서 이제 나온 게 거기에 순서대로 이제 등기필 정보 보세요. 자, 등기필 정보도 이건 뭐야?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거라고 했죠? 그럼 의무자. 등기필 정보는 중요한 건 의무자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를 잘 알아야 된다. 의무자 어디서 나온다 했지? 의무자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일까요? 땅에서 솟아오른 사람일까요? 의무자 어디서 나온 거야? 예? 아니, 의무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예?
원하는 답이 나오질 않았어. 여자라는 말은 왜 생겼을까요? 네, 여자와 남자 합쳐서 뭐라고 그래? 네, 그러면 의무자가 있으면 누가 있는 거야? 의무자 있으면 누가 있어? 권리자가 있다 했잖아. 이렇게, 이건 권리자 의무자 개념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 공동신청이라니까. 공동신청. 여기서 공동이란 말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고 의무자와 권리자 이렇게 신청을 공동이라고 했잖아요. 왜?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혼자 오지 말아라. 취득할 이 사람 오지 말고 뺏길 사람 같이 와라. 이게 뭐 공동 신청하는 거야. 단독 예를 들어 건물 신축했어. 의무자 있어 없어? 내가 건물 신축했어. 의무자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어. 의무자 개념 자체가 없어. 단독에서는. 그러니까 법률행했다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얘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 의무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 어떤 신청이라고? 공동신청에서 의무자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필정보는 의무자 걸 내는 거니까 언제 등기필정보 내는 거야? 공동신청 내는 거야. 이거 뭐 이게 배울 게 뭐지? 공동. 이 개념만 알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야. 이걸 뭐 암기하려고 합니까? 언제 냅니까? 그러면 뭐라고? 공동신청. 그럼 언제가 공동이고 언제가 단독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법률행위라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상대방이 있으니까 다 공동으로 가는 거예요. 매매, 계약. 전형적인 게 뭐야? 계약이야. 계약을 하면 계약 개념이 뭐야? 계약 개념이. 서로 반대방의 의사 합치. 청약 의사 표시, 승낙 의사 표시. 이게 합치가 돼야 돼. 상대방이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 공동이야. 법률 계약을 원인으로 한 물권의 득실 변경 다 뭐로 간다고? 공동신청. 상대방이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거기 누가 나오는 거야? 의무자가 나와. 의무자. 그럼 뭐 내야 돼? 등기필정보 내야 돼. 어려워 이게? 이해하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자, 그럼 등기필정보의 중요한 건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건 언제 내느냐 물어보면 언제 낸다고 해야 돼? 언제 낸다고 해야 돼? 공동신청. 여기 낸다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단독신청은 내요 안 내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 얘 건물 신축해서 단독신청합니다. 의무자 있어 없어? 그럼 등기필정보 낼 이유가 없지. 의무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 의무자 있어야 낸다니까? 무슨 얘기 알겠어요? 건물 신축한 사람이 소유권 보존등기 하려고 그래. 의무자 있어 없어? 없으니까. 등기필정보 있어 없어? 당연히 신축한 사람 등기필정보 자체가 없어. 또 있더라도 상속등기 같은 건 단독신청이므로 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내 안 내? 안 내는 겁니다. 즉 단독신청이면 누가 없다고? 의무자가 없어. 그러니까 뭘 안 내? 등기필정보 안 내는 거야. 이거 암기할 게 아닙니다. 이해하면 끝나잖아요. 언제 내냐 물어보면 언제 낸다. 제공하는 경우가 시험 문제 나와. 이거 제공. 언제 내느냐 물어보면 언제 낸다고 해야 돼? 공동신청에서 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거꾸로 여기서 낸다면 단독신청에서 낸다는 거 안 낸다는 거예요 이거? 단독신청이라면 이건 안 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 예외 단 하나가 있어. 하나 암기할 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어떤 거? 판결. 무슨 판결이야 이게? 이행판결. 이행판결은 두 가지가 있다 했지. 승소한 사람 신청한다는 뜻입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는데 승소한 권리자 신청할 때는 등기필정보 낸다 안 낸다? 안 내고 의무자는 낸다 했지? 승소한 의무자에서 의자가 무슨 의자가? 의자가 등기필정보 낼 의라는 자예요. 이 의자가 동그라미가 낸다라는 거예요. 한글로 세종대왕이 만든 의자는 한자식으로 표시하면 뭐라고? 등기필증 제출할 의. 알았어요? 모르면 앉아가지고 여기 권리자나 고민하지 말고 동그라미 있는 것만 찾으면 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헷갈리면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해마다 나온다니까. 그러면 요거 등기필정보와 관련해서 이게 멸실됐을 때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한다? 없으면 의무자 진정성 어떻게 증명해? 의무자. 매도인이 난 등기필정보 없는데 엿싸먹었는데 이렇게 하네. 그럼 상대방이 아니 그거 있어야 등기하는데 그거 없으면 못하는데 어떡하라고 그래. 방법이 의무자의 진위를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 어떻게 증명해야 돼? 등기서 등기한테 내가 의무자입니다라고 증명하면 되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 직접 출석해서 뭘 가지고? 신분증 가지고 가야 돼. 그 신분증에 몇 가지 했다 했어? 5가지. 그게 뭐야? 주민등록증, 또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증. 이거 다 되는 거야. 이걸
주민등록증 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요약집에 다 있어. 여러분들 35페이지에 보면 제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제공 필요 없는 경우 판결 설명한 것 있고, 그 다음 36페이지 넘어가 보면 거기 5번 멸실됐을 때의 조치. 의무자나 그 법정대행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본인 여부를 확인받고 확인 조서를 작성한다. 등기관은 당사자가 지참한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주신고증, 여권, 운전면허증 이걸 다 묶어서 주민등록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 날인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멸실했으면 어떻게 한다고? 첫째, 직접 출석. 이거는 직접 출석 해야므로 반드시 무엇은 안 된다는 거야? 임의 대리는 안 되는 거야. 임의 대리.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저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오늘 수업 때문에 바빠서 내가 못 가니까 내 친구를 내보내겠습니다. 아니, 본인 얼굴 보자 했더니 친구를 보면 어떻게 본인 얼굴 아는 거야? 옛날 노무현이가 또 얘기했다. 친구를 보면 하면서 뭐 문재인이 뭐 친구냐라고 한번 뭐 떠들더만 친구를 본다고 해서 본인 어떻게 알아? 알 수는 없지? 본인 얼굴 좀 보여달라는 건데 반드시 신분증 들고 출석해야 돼. 그래서 등기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을 뭐라고 했다? 여기서 확인 뭐라고 했어? 조서는 누가 작성하는 문서라고 했지? 공무원이. 또 위임받은 법무사나 변호사 등이 본인 여부 확인하고 뭘 작성한다? 확인 정보. 이거 확인 서면이라고 했던 거야. 확인 정보. 확인 서면. 이건 위임받은 대리인, 즉 대리인은 법무사나 변호사에 한해서 본인 여부 확인할 수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또 공증사무소 공증받고 공증정보, 공증서 부보, 공증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법무사를 이용할 때는 확인 정보를 써야 되고, 자기들이 직접 할 땐 공증을 해야 되고, 당사 직접 출석할 땐 확인 조서. 셋 중 택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말하면 끝나는 거 등기죠. 자, 오늘 문제 봅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자, 1페이지에 5번 문제 봅니다. 상속등기나 유증을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언제 낸다겠지? 언제 낸다겠어? 공동신청. 상속등기는 공동신청입니까? 단독신청입니까? 단독신청이에요. 예? 확실히 알아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사망했다. 여기 상속인이 10명 있어. A, B, C, D 있어. 10명이 상속인이 있어. 상속인 허락합니다. 공동이라고 했어? 단독이라고 했어? 예? 10명이 등기하러 가도 뭐라고 했어요? 단독신청. 왜? 취득한 쪽과 상실한 쪽 이렇게 갔을 때 공동인데 이미 상실한 사람은 사망해서 없어요. 한쪽만 있으면 다 뭐야? 단독신청. 그럼 상속등기 단독신청이니까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내요 안 내요? 안 내지. 여기서 뭐라고? 공동일 때 낸다니까? 단독일 때 안 내고. 이게 뭐 암결 것도 아니고. 법률행위가 아니잖아. 사망이 법률행위한 겁니까? 아니지. 그 다음 유증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유증 공동이다 단독이다? 앞에서 다 해주는데 다 까먹었어. 유증은 뭐가 있다 했지? 유증에는 뭐가 있다 했어?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다 했지. 차이점 어디서 차이 난다 했어요? 물권 변동.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특정 유증은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등기 절차는 어떻게 한다 했어? 등기 절차는. 자, 여기서 요거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권 변동을 물어볼 때는 이건 등기를 없이, 이건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것이고, 등기 절차를 물어보면 유증에 따른 등기 절차는 둘 다 공동신청이에요. 공동신청. 자, 유증은 전부 다 뭐라고? 공동신청. 유증은 포괄, 특정, 묻지 다 공동으로 해야 돼. 수증자가 권리자고 유언집행자가 의무자가 돼야 돼. 공동신청. 그럼 공동이니까 내요 안 내요? 내는 거야. 공동이냐 단독이냐만 구별하면 돼. 공동이면 낸다. 그러니까 거기 5번 지면에서 상속 등기는 단독이니까 안 내지만 유증은 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거죠? 예. 그 다음 넘어가서 문제를 봅니다. 기출문제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틀린 걸 찾아봐라 했네요. 자, 1번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를 통보한 자가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 실시할 경우 등기필 정보 제공으로서 필증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
얘가 취직할 때 등기필 정보를 받았던 애야. 그럼 얘는 등기필 정보를 내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필증을 받았던 사람은 등기필증을 제공하면 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던 사람은 등기필 정보를 입력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보세요. 유증.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증은 공동이야 단독이야? 그러니까 내야 안 내요? 내는 거지.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3번 소유권 보존 등기 공동이야 단독이야? 단독이잖아요. 그럼 신축 단독이잖아. 그러니까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안 내는 거예요. 상속 등기 공동이야 단독이야? 금방 했잖아요. 단독 안 내죠. 둘 다 단독이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5번 두 개 잘 보세요. 판결이야. 근데 권리자가 판결받아 이전 등기합니다. 내 안 내요? 여기 승소한 또 다시 나갔어. 승소한 권리자 내 안 내? 안 내. 근데 승소한 의무자 내 안 내? 내야 된다고 했잖아. 4번 5번 지문 구별돼야 안 돼요? 내는 거예요.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적인 이걸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다 어려운 척하고 있어. 아주 머리가 아프긴 아프겠지. 안타가 하시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일반인들 하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뭐 막 젊었을 때 공부 막 고심 보듯이 막 하던 사람들은 까짓건 뭐 그냥 뭐 체력도 있고 아직 머리가 조금은 좋을 때니까 좀 하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워. 이게 하려면 기억도 안 되고 이해는 하는데 이게 집어 넣으면 어디로 갔나 싹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점은 뭐냐? 사회 경험이 많다 보면 이해가 잘 되는 거. 아, 저런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 이게 이해가 잘 돼. 그러면 이해를 해버리면 암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문제 나오면, 아, 이런 거 무슨 상황 인식됐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암기 안 해도. 그러니까 억지로 암기하려고 안 해도 돼. 아, 원리를 딱 자기가 알았다면 그다음부터는 암기 안 해도 됩니다. 그 나오면 다 아는데 뭐 이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근데 억지로 아무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암기해버렸어. 그건 돌아서면 까먹는 거예요. 그런 줄만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는 단순히 뭐 벌칙이나 몇 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건 원리가 아니야, 그냥. 그건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몇 년짜리 이렇게 암기하는 거 있죠?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시험 직전에 딱 반복해놨다. 시험 적진 한 번 더 보고 시험 들어가는 거지. 지금 암기한다고 해서 무슨 뭐 가을까지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서면 까먹는데 가을까지 어떻게 가겠어. 근데 열심히 암기하다 보면 틀이 나오니까 시험 전에 한번 딱 보고 시험장 들어가 보면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게 없어도 합격인데 아무 지장 없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왜? 원리만 알고 있으면 60점 다 맞는다니까. 암기 안 해도. 굳이 뭐 그런 억지로 머리 터지게 암기 안 해도 그냥 원리만 알고 있으면 다 나와, 점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유의하면서 공부란 어렵게 뭐 암기하려고 힘들게 이렇게 안 해도 된다. 내가 이해력만 좋으면 아, 원리가 이거구나라고 알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실시간 조금 지났네. 네.